이준석 얘기와 조국 장관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리셋 코리아, 어저께 제가 이게 리셋 코리아가 과연 뭐 언론의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이제 신당을 가기 위한 발기인 대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저는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일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뭐 신당 거기 구성원들 자체가 그 정치를 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우희종 교수도 뭐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의당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거고요. 원래 정치를 하고자 했던 뜻은 없는 분입니다, 우희종 교수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주요 구성원들은 다 전형적인 이제 학자들로 구성이 돼서 어떤 뭐 정책 연구나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집단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떤 무슨 뭐 이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적어도 이번 총선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이고, 자,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제 지금 그 리셋 코리아가 계속해서 뭐 여러 형태의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국 장관이 뭐 이 범야권 200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어떤 그 탄핵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범야권이 이제 200석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반윤석열 쪽에 있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같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을 할 수, 얼라이언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이 반응을 보였죠. 이준석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이신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뭐 개혁신당은 자기네 이제 이준석 당이죠. 예. 조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자기네들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이겠지만,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드를 가운데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장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런 취지. 근데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의 이야기가 요 내용만 보면은 이준석 말이 더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조국 장관도 지금 저는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센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 장관의 어떤 그 발언의 내용은 지금 반드시 어떤 이준석과 뭐 연대를 해야 한다,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닌 거고, 그냥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체적인 야권의 단합, 예전에 이제 뭐 김대중 시대에 그러했던 것 같은 어떤 야권의 단합을 이제 얘기했던 거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원론적이고 그냥 나이브한 그런 이야기에 가까웠는데, 그걸 낼름 지금 이준석이 받아갖고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용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이준석의 발언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그냥 한 1타 3피 정도 돼요. 1타 3피 정도. 우선 첫 번째로 범야권의 지금 무슨 뭐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200석은 이제 뭐 허상이다라는 거고, 그거 그렇게 해서 더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자기네 이준석 당이 차라리 그 중간에서 민주당과 저 윤석열 이 국힘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석을 달라라는 거를 또 이제 교묘하게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조국을 한번 까는 거고, 조국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지만 나는 조국을 깠다, 이런 이제 또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뭐 그 지금 첫 번째 썸네일 그 만들었다가 지금 바꾼 내용이 나오는 건데, 조국은 정말 학자예요. 서생, 학자.
이게 참 벗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예. 반면에 이준석은 이제는 거의 정치업자가 됐어요. 정치업자. 그러니까 학자와 업자가 보면 훨씬 더 학자가 세련되고 학자가 좀 더 뭔가 깊이 있는 이 시대의 지식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내용만 이렇게 오고 가는 공방만 놓고 봤을 때는 업자가 학자를 지금 가지고 노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사실 뭐 이준석은 지금 현재 그 이낙연도 가지고 놀고 있는 양상까지 갔으니 뭐 조국을 그렇게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실은 그래서 왜 이런 발언을 거기에 굳이 뭐 이준석 신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 갖고서 저렇게 빌미를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더더욱 더 참 이 조국 장관의 지금 이렇게 현재 어떤 그 발언에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고요. 이준석은 이제 점점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모략군? 네. 이 기질이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거의 뭐 물을 만난 고기 같아요, 지금요.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뭐 병역 관련해서 무슨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얘기를 나왔다가 그걸 저쪽에 또 무슨 뭐 어떤 뭐 레디컬 페미니즘 계열에서 차라리 무슨 뭐 시니어들이 예비군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나오게 해갖고 그걸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면서 성별 갈라치기와 세대 갈라치기를 정말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응? 그게 얼마나 지금 2030 남성들의 지금 그렇게 이걸 자극을 하는지를 민주당은 지금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내용을 뭐 황인우 같은 친구가 뭐 현재 뭐 펜코 같은 데서 이게 얼마나 지금 그렇게 의식화가 되어 가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뭐 민주당의 주주가 전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점점점 이 청년들에 대한 신뢰를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 젊은 이 청년 정치 지망생들은 미안하지만 저는 이 젊은 꼰대를 보는 것 같고 실제 지금 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약간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준석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는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나쁘지 않은 정당한 수단을 써서라도 현재 지금 이 이준석의 저는 갈라치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당의 좀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이미 다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할 말만 딱 장착이 돼 있어갖고 실제 자신들의 어떤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실상 세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심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 조국 장관 같은 학자도 지금 이 범야권에 대한 중요성, 윤석열 탄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다가 그냥 먹잇감만 딱 던져주는 양상이 된 것은 이건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 손해예요, 손해. 조국 장관도 손해고 민주당도 손해고 범야권도 손해고 이준석만 여기서 주워 먹는 거죠. 예, 주워 먹는 거죠. 주워 먹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젊은 남성들과의 어떤 뭐 그런 접점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가능성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 요즘 젊은 애들 다 주식 코인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다 급여 소득을 통해 갖고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생들도 이제 다 뭐 주식회사 만들어 갖고서 심지어 뭐 해외 뭐 CMA 통장까지 만들어 갖고 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은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아니고 젊은 세대는 더 좋아합니다. 더 도리어 더 현실적인 이야기 취업과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냥 뭐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그런 얘기 말고 대치동 일타 강사들이 콕콕 집어주는 것처럼 지금 현실 젊은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을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알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당에서 제대로 이재명 대표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렇게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 도리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당내 패미 여성계 의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게 막혀갖고서 뭐 답회 같은 데나 계속 출연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이 여성계의 이야기에 억지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지금 도리어 표를 까먹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저는 참 정말 이 이준석이 점점 이렇게 교묘해지고 정말 이 분열을 갈등과 분열을 통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타점을 하나하나 지금 올려가는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라리 그냥 지금 이 검사들에 의해서 조짐을 당하는 게 낫는가? 이게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바로 기사 모든 언론들이 다 이게 다 지금 기사가 됐어요. 모든 언론들이 딱 뭐 내용만 봤을 때는 같이 이준석 개혁신당 합해서 같이 야권 200석 합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준석은 싫다라고 거절한 것 같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뭐 한국일보 기사를 지금 현재 이렇게 인용이었지만 거의 모든 언론에다 대서특필됐어요. 내용은 굉장히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어떤 그냥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를 이준석이 그냥 살짝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걸 갖고서 지금 뭐 그냥 싹 그냥 다 이렇게 이슈를 다 쫙 빨아들이는 거를 보면은 이 정치업자로서의 지금 이준석의 능력을 이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젊은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서도 저 이준석 뭐 아무리 뭐 우리가 이준석을 마삼중이라고 비웃고 있지만 지금 당장 뭐 이준석이 갖고 있는 포텐 자체는 민주당의 지금 뭐 웬만한 중진 의원들 못지않은 지금 이제 이 포텐셜을 가지게 됐잖아요 지금요. 이거 참 정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이제 뭐 사이버 레카, 그러니까 여의도 레카로 이제 가느냐 아니면 더 이제 뭐 거물 정치인이 되느냐가 이번 선거에 지금 이제 이준석에겐 달려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까지 지금 뭐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방향성들을 봤을 때는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뭐 그러니까 이낙연은 되게 하찮게 보이는데 이준석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